이 두 번째 사건은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그러네요. 저는 요건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. 한번 골라봤어요. 술에 취한 이제 이를테면 염교수하고 나하고 술을 먹었는데 염교수 네. 술이 떡이 됐어요. 네. 그러면 내가 그 놔두고 갈 수는 없잖아. 아유 데려와야죠. 없죠. 네. 이거 뭐 내가 이렇게 이렇게 들을 수는 없으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당연히 없겠지. 네. 그래서 이제 등에 업었다가 집에 도착해서 아마 이제 내려주는 과정에서 네. 이 완전히 주저앉아서 무게가 무거워서 물론 그랬을 거예요. 탁 엉덩이 붙인 다음에 조용히 이렇게 스르륵 내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한 1m 남짓 뒤죠 이렇게 업은 상태에서 네. 거기서 그냥 이렇게 내리는 과정에서 원심력으로 뒤로 뚝 떨어진 것 같아요. 아 전도사고 났구나. 예. 그래가지고 그럼 압착이 된 거네요.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엎이신 그거 거가. 후두부가 아 이거 난리다. 이 벽에 때린 거지. 지난 6월 11일 날이에요. 네. 6월 11일 날 네. 05시니까 새벽까지 술 드시나 봐. 네. 28살이에요. 그 사망한 분이. 그러면 뭐 지인이라고 그러면 뭐 나이 곧또래죠 뭐. 이 세 명이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셨대요. 네. 그 이후에 이제 5시기에 새벽 5시부터 술 마셔가지고 10시 10분에 끝났네. 10시 10분에 택시를 타고 강남구에 있는 이제 그 중에 한 일행집으로 간 거예요. 예, 예,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바닥 그 이제 거실 바닥이죠. 거기다가 이제 내려놓으려다가 원심이 그 때문에 뒤로 자빠진 거예요. 자기도 이를테면 풀린 거지 이제 다리도 풀린 자기도 다리 풀린 거죠. 그럼 뒤로 넘어지다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? 후두부가 벽을 때려 이 바닥을 찍은 거죠. 머리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. 그런 거죠. 아유. 그러면서 사망해 버렸어요. 그래서 이 업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내려준 사람이 과연 죄가 되느냐? 그렇죠.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아무래도 교수님 그 일행은 뒤에서 받쳐주고 안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안 했던 거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착해갖고 이제 무겁고 다리 풀리니까 얼른 내려놓으려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얹혀있던 상태에서 허리를 피니까 뒤로 제껴질 거 아니야. 그 무게가 확 나가니까 이 사람도 이 상태에서 다리 풀린 상태에서 그냥 같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? 아이고. 그래가지고 또 떨어진 사람으로 아무래도 내가 또 뒤에서 덮쳤겠지. 또 나도 같이 그렇죠. 넘어졌으니까 눌렀겠죠. 무게로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과실치사가 돼버렸어요. 근데 참 이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. 이게 무슨 해코지 하려는 의사가 10원어치도 없잖아.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짜 힘들어가면서 도와주려는 의사로 업고 간 건데 그렇죠.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과실로 죽인 꼴이 돼버렸잖아요. 많이 피해를 입었나 보네. 사망할 정도면. 그러니까 뒷머리 보니까 두개골 골절이 왔고요. 아이고, 1m 정도 높이에서 여기서 깨졌네. 바닥으로 탁 떨어지면 깨질 수 있어요. 깨졌네.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, 그러니까 뇌출혈로 죽은 겁니다. 다 터졌네 안에가. 깨지면서 뇌출혈 등으로 이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이제 받았었어요. 당장 그 현장 사망한 건 아니고 그리고 8일 만에 이제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뇌출혈이에요. 그 이제 그걸로 숨이 숨이 끊어지니까 뭐 수사기관에서는 이후에 알망론하고 과실치사로 입건 안 할 수가 없어요. 사람이 죽었는데 뭐. 과실치사로 입건이 되고 아마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이 내용을 이제 재판부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엎여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정도 있어요. 그렇죠. 이렇게 할 때, 이렇게 할 때, 이렇게.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내려주려고 나름 시도는 했던 건데 아직 1m 정도 머리는 되죠. 예, 그렇죠. 그 상태에서 이제 팔은 걸쳐 있던 거를 팔을 딱 놓으니까 거잖아요. 그냥 막 떨어진 거지.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가 이 바닥에 부딪힌 거 보면은 종합적으로 과실은 인정된다. 그러면 뒤에 있는 두 명이 받아줄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던 거네요. 야야야 내려 그러니까 근데 안 받아주니까 그냥 도와줄 거라고 본인은 기대를 했었던 거죠. 그런데 그게 안 됐고 술 먹은 상태인데. 다만 이제 여기서도 피해자 유족은 처벌을 원치 않았어요. 이건 처벌을 원치 않았어. 당연하잖아요. 네. 사실 이게 피해자 물론 내 자식이 사망한 건 안타깝지만
1년에 그 과정을 쭉 보면 술 취해갖고 떡이 된 사람을 그 꿍꿍대고 업고 그러니까 다시 업고, 태우고 와서 그것도 또 내려주다가 과실에 의해서 사망한 거지 무슨 고의로 내리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족 입장에서도 처벌을 원치 않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업고 간 사람은 당연히 뒤에서 양옆에서 받아줄 줄 알았던 거고. 근데 다른 짓 하는 바람에 그냥 나가 떨어진 거고. 이런 거 등등이 참작이 돼가지고 이제 과실치사 혐의로 그 기소가 돼서 갔는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떨어졌어요. 그냥 완전 최소한 그 형량을 준 겁니다. 이거 재판부에서. 근데 저는 이제 요 경우를 물론 이제 뭐 현재 법상은 도리가 없어요. 제가 볼 때. 현재 법상은 과실치사로 엮는 게 맞아요.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거를 조사해도 고의나 악의가 숨어 있지 않잖아요. 심어놓지도. 이건 말 그대로 정말 사고거든요. 사고. 예기치 않은 사고에 불과하거든요. 이런 경우라면 야 이런 거 정도는 과실치사로 꼭 엮어야 될까? 또 이런 생각도 또 한편 들어요. 그게 이제 교수님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가 대륙법계잖아요. 대륙법계다 보니까는 그 죄명이 많지가 않아서 성문헌법을 쓰니까 있는 죄명에다가 계속 이렇게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판사들 해석 여지가 좀 많긴 한데 또 역으로 해석 여지 많지만 이 범주 안에 들어가면 빼낼 수가 없는 이런 경성이라고 그러잖아요. 딱딱한 형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배심원 제도를 통해서 하면 그 배심원 제도가 있는데 특히 이제 구호 조치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구호 조치 과정에서 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. 이게 다 주법에 웬만한 주법에 다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특례 조항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하네요. 이거는 근데 또 이게 또 뭐 구호 조치 범주에 또 넣을 수 있을까? 근데 어쨌든 집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거니까 미국에서는 요까지는 다 확장이 저는 요 부분은 항상 저 일선에 있을 때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. 이런 경우는 사실 형사입건 자체가 이게 옳은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이나 일본 쪽의 어떤 대륙법계 너무 딱딱해요. 저 법 체계를 따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문헌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처럼 배심원이 들어가고 이제 판례법도 있고 판례법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관습법이 어느 정도 작용해주고 이러면 이 경우는 사실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보고 기초해 보면 처벌할 사항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. 그렇죠. 이거 자체가 이건 유예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. 그러니까 정상적인. 그래서 요 이제 앞으로는 지금 사건 같은 사례 있잖아요. 이런 사례는 한번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이제 우리나라도. 그냥 일괄적으로 뭐 어찌됐건 선의를 가지고 했건 어쨌건 뭐 하다가 네가 선의를 갖고 업어줬는데 잘못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렀어. 그러니까 넌 과실이야 인마. 이렇게 엮는 거 이거 정말 옳지 않거든요. 근데 또 역으로 또 이제 반대 입장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보험 관련된 범죄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사고로 그 실수로 해서 죽은 것 같은데 이거 실수로 죽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래버리면 또 이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의 유죄 그 남은 죄가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얘기를 주장하더라고요. 아니 그건 당연히 있겠죠.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아주 정교해요. 아주 정교해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전제돼요.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뭐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아서 뭐 결국 실형 면회하고 최소한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지만 요 경우는 이분한테 어떤 비난 가능성 이런 거는 좀 자제되는 게 맞다. 그리고 유족분들도 참 합리적이고 타당하신 분들 같아요. 얼마나 가슴 아프겠지만 또 내 자식 같으니까 또 내 자식을 도와주려다가 뭐 본의 아니게 그랬으니까 처벌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던 것 같고 이런 게 모두 작용돼서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돌아가신 분은 좀 너무 안 됐고 이제 그렇지만 술 너무 많이 술 너무 저 술 엄청 좋아하고 뭐 우리 영 교수나 나나 술 좋아하지만 저는 철학이 그거거든요. 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내가 이 혼이 빠져나갈 정도로 술 먹는 거는 그거는 술을 먹는 게 아니에요. 그거는 독약을 먹는 거예요. 술이 날 먹는 거죠. 그러면 술이 나를 점령하는 거고. 저는 그 정도로는 안 먹거든요. 참 어렵네.
술에 지배를 받을 내가 술을 마시다가 술에 거꾸로 지배를 받을 정도가 되면 그러면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게 되면 술 끊으시는 게 낫습니다. 그런 사람도 술 먹으면 안 돼.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이마에 지금 이렇게 흉터 있는 것도 있거든요. 나 이제 동기 중에 하나가 진짜 뭐 똑똑한 친구예요. 어렸을 때 체대 나왔는데 공부도 잘하고 또 우리 동기들 중에서 막 진급도 일찍 하고 막 똑똑한 친구였는데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쫄병 때 그 내과에서 이제 발 담그고 술 한잔 하는데 그 친구가 해병대 출신인데 이 술을 어느 정도 들어가면 눈빛이 바뀌어. 다른 사람 나오는구나. 눈빛이 헐크가 돼. 눈빛이 바뀌면서 다른 사람이 되고. 그래가지고 막 뭐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냥 앞에서 그냥 병으로 그러니까 컵으로 찍는 바람에 찢어져서 피 엄청나게 흘렸었어요 제가. 근데 그거 뭐 헐크가 되는 놈이니까 뭐 받고 가고 저 동기 하나가 그냥 뒤지게 패버리더라고. 그 때리지 마라. 술 취하고 아무도 모르는 걸 왜 때리냐. 그리고 꼬매고 말았는데 이제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내가 그 친구가 그 이후도 처음에는 그러는데 그 이후에도 근무관에서 실수. 술 먹고 또 술 먹고 실수. 그 이후에도 술 먹고 실수. 계속 한직만 돌고. 누가 쓰겠어요. 누가 저 좋은데 근무 한번 못 해보고 맨날 그렇게 겉돌더라고. 못 커. 그 내가 어느 날 얘기했어요. 붙들고. 술 끊으라고. 너한테 있어서 네 인생의 최고의 과제의 숙제는 술이다 술. 너는 내가 볼 때 술을 네가 이길 수 없어. 죽었다 깨나도. 이길 수 없다면 술을 네가 이제 이길 수 없다면 그 술을 피해야지. 그렇죠. 맞아요. 네가 이길 수 없는 상대한테 매일 도전해가지고 네가 맨날 저 엉뚱한 놈이 돼가지고 결국은 지가 개입해야 하는 거냐 맨날. 그렇죠. 그래서 그 술 끊는 게 좋겠다. 술 끊었어요. 완전히 끊었습니다. 완전히. 처음에 또 근데 이제 동기들 뭐 여러 친구들이 쟤는 못 끊어. 어쩌면서 또 먹어. 이랬는데. 안 믿어요. 저 한 달가, 두 달가, 1년가, 2년가. 거의 끊은 거예요. 그래서 또 나중에 보니까 좋은 보직도 받아갖고 근무하게 되고. 안전하게 잘 제대하셨겠네요. 그래서 무난히 제대해가지고 이제 또 동기들끼리 그 전에 또 한번 얘기했어요. 이제 퇴직했으니까 또 막 먹어야 되겠지? 아니요. 술하고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어요. 그럼 큰일 났네. 이제 운동 댕기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이기지 못할 술. 그런 술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. 그건 독약입니다. 독약이에요. 예, 맞아요. 그건 정말 술을 먹는다는 전제 속에는요. 어느 일정한 부분 술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나를 놔버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가 되면 거기서 끊는 연습을 해야 돼. 술을 마시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연습이 그거예요. 제가 저번 주에 경찰에 신고를 2번이나 했어요. 왜? 술 먹고 들어 누워 있는 사람을 2번이나 봐가지고. 그건 119에 해줘야지. 112에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상황 자체가. 왜 그러면 거기 경찰이 먼저 와갖고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. 그래갖고 했는데 그 경찰하고 동시에 오시더라고요. 119가 항상 같이 가요. 예, 그래 같이 와가지고 제가 최근에 또 느낀 게 그러니까 문자로 경찰에서 그러니까 구호 조치하고 누구 출동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제 통보하죠. 통보가 다 오고 신고자한테 2번 다 제가 감사한 게 후속 조치한 것도 이 부분을 조치를 잘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문자까지 오더라고요. 요즘에 그래요? 이 통합 시스템이 참 잘 돼 있구나. 근데 한 번은 중국인이 지나가다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. 그래갖고 Can you speak English 그래서 리를 그랬더니 뭐 저기 콜 911 막 그러는 거예요. 이렇게 손가락 짚더니 저번 주에 그래서 뭐 911이잖아요. 네, 그래서 뭔가 딱 봤더니 이제 그 아저씨 하나가 이제 들어 누워 있는 거죠. 그래갖고 중국인하고 가갖고 도로 옆에 그 경계석에 누워 있는 거예요. 그래갖고 둘이 끄집어냈어요 일단. 끄집어내고 이제 중국 사람이요? 중국 사람 같이 한국 사람을 살린 거예요. 그 중국인이. 중국인이 한국 사람이 쓰러져 있는 아저씨를 꽐라대고 쓰러져 있는 거라. 그래갖고 이게 보면서 이게 그 사건 처리가 참 이제 시스템적으로 잘 되는구나 2번 다 감사하더라고요. 일단 보니까 술 드시고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은 결국은 변사 처리돼서 부검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. 큰일 나요. 예. 왜 그렇게 죽어요?
사람은 살다가 죽는 것도 진짜 아름답게 가야 되는데. 또 한 명은 이제 바닥에 얼굴을 대고 있는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구하나서 입 돌아갈까봐 제가 입이 돌아갔었잖아요. 그리고 얼른 이렇게 들어갖고 한 다음에 이제 돌려놓고서 112 불렀더니 경찰하고 911 같이 오시더라고요. 119 같이 오시더라고요.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약주 드시고 길바닥에서 주무시고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1년에 한두 건은 겨울 되면 얼어 죽는 죽어요, 사람 나와요. 진짜. 얼어 죽는 사람. 네. 동사한 사람들 술채 갖고. 죽어요. 눈을 입을 삼아 덮고 주무시다가 가시는 분들 많더라고. 그래 그런 거 좀 주의해야 되죠. 하여튼 술은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먹는 게 술입니다. 그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건 근데 아주 안타까웠어요. 그 두 번째 사건은. 그러네요.